언제까지 남의 눈치 속에서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정약용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 던져진 물음입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이 눈치를 봅니다. 가족의 눈치, 친구의 눈치, 사회의 시선, 심지어 모르는 사람의 시선까지. 우리는 늘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을 접어둡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일찍이 그 함정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평판은 바람과 같아 잡을 수 없고 사람의 본심은 뿌리와 같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남의 시선은 바람이고 자기 마음은 뿌리라는 뜻입니다. 바람에 맞춰 몸을 꺾다 보면 언젠가 내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정약용은 벼슬에서 쫓겨나고 세상에서 오해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록했습니다. 남이 나를 몰라준다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 그의 철학은 분명했습니다. 남의 평가보다 자기 양심이 중요하다. 눈치를 본다는 건 결국 내 마음보다 남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가는 늘 변합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변덕에 맞춰 살면 내 인생의 중심은 언제나 밖에 머뭅니다. 정약용은 그 중심을 안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오해를 견디며 썼습니다. 남이 웃어도 나는 옳음을 지키고 남이 비웃어도 나는 나를 닦는다.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남의 시선 속에서 사는 사람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신 안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 내가 오늘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스스로의 눈을 믿었습니다. 그는 벼슬길보다 양심을, 명예보다 진실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유배로 이어졌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는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사랑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남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의 눈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 눈이 당신의 삶을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왜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볼까요?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인정 욕망이라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도덕의 마음과 명예의 마음. 도덕의 마음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내면의 기준이고 명예의 마음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문제는 이 둘이 섞일 때입니다. 도덕의 마음이 약해질수록 명예의 마음이 커집니다. 그때 사람은 남의 눈을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칭찬을 좇으면 내 마음이 빈다. 즉, 칭찬에 목마를수록 내면의 중심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는 벼슬길에서, 학문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남이 어떻게 볼까 보다 나는 옳은가를 먼저 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세상은 반대입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타인의 평가 속에서 자신을 정의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다 앞섭니다. 이건 철학자들이 타자의 시선에 종속된 자아라 부르는 상태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이미 꿰뚫었습니다. 시선은 바깥에 있으나 평안은 오직 안에 있다. 남의 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모든 시선은 나를 옥죄는 족쇄가 됩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비교가 자리합니다. 비교는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살면 자신의 삶이 늘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합격해야 존재할 수 있는 인생.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정약용은 자유를 단 한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마음이 자기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곧 자유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위대합니다. 자기 자리, 즉 내면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인정 욕망은 잠시 달콤하지만 결국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남의 시선에 맞추면 마음이 늘 긴장합니다. 그 긴장은 시간이 지나면 불안이 됩니다. 불안은 분노로 바뀌고 분노는 다시 자기 혐오로 이어집니다. 그 악순환의 시작이 바로 눈치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의 감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은 남의 눈 때문이 아니라 양심에 대한 부끄러움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이 보는 부끄러움은 체면이요, 스스로 아는 부끄러움은 도덕이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체면은 사회가 준 거울이고 양심은 내가 닦아야 할 거울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할수록 우리는 체면의 거울만 닦게 됩니다. 하지만 그 거울은 금세 더러워집니다. 정약용은 대신 양심의 거울을 닦으라 했습니다. 그 거울은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결국 남의 시선을 벗어난다는 건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 중심이 잡히면 남의 평가는 더 이상 무게를 갖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평생을 통해 세상의 평가보다 양심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벼슬의 길을 밟으면서도 늘 갈등했습니다. 백성에게 바른 정치를 하려면 왕의 눈치를 봐야 하나, 아니면 옳은 길을 택해야 하나.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남의 뜻에 맞추면 한때 편안하나 자기의 뜻을 지키면 평생이 편안하다. 그가 강조한 건 내면의 평화였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마음속에 기준점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은 세상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닦는 마음의 도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이 마음을 닦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물었습니다. 첫째, 오늘의 내 말은 바른가? 둘째, 오늘의 내 마음은 욕심에서 벗어났는가? 셋째, 오늘의 내 행동은 남을 해치지 않았는가? 이 3질문이 곧 자기 마음을 지키는 수행이었습니다. 그는 벼슬을 잃고 고독 속에서도 마음 하나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외물은 나를 흔들지만 내심은 나를 지탱한다. 세상의 시선은 외물입니다. 그것은 나를 흔들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기대에 끌려가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남의 시선에 맞춰 살면 늘 불안이 따라옵니다. 왜냐면 그 기준은 매일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의 기준을 세우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자기 도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리를 따르는 자는 외롭지 않다. 그의 길이 비록 좁아도 하늘이 함께한다. 이 말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늘은 즉 양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건 세상과 등을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자기다운 균형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세속의 한복판에서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벼슬길에서도 유배지에서도 항상 내가 옳은가라는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를 진정 자유롭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그는 자찬묘지명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맞추지 않았으나 세상을 등지지도 않았다. 그 한 문장에 그의 철학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는 남의 시선을 거부하면서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 안의 소리를 따랐습니다. 그 소리가 때로는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이 진정한 자존의 시작이었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려면 세상을 바꾸는 용기보다 자기를 믿는 용기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정약용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선보다 신념으로 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밀려 벼슬을 잃었고 억울한 누명으로 유배지로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렇게 총명한 사람이 결국 몰락했구나. 하지만 정약용은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록했습니다. 남의 입은 바람 같고 나의 뜻은 산과 같다. 이 문장 속에 진정한 자존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바람은 세차게 불지만 금세 사라집니다. 산은 묵묵히 서 있을 뿐입니다. 남의 말은 지나가지만 자기의 뜻은 남습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란 세상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자세입니다. 정약용은 세상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도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눈은 나를 보지만 하늘은 내 마음을 본다. 즉, 진짜 평가는 바깥이 아니라 양심의 눈으로 내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시선에 흔들리는 이유는 하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남의 평가가 곧 진실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의 평가는 늘 그들의 시각일 뿐 진실은 아닙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늘 당당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자존을 잃지 않았고 고립 속에서도 마음의 품격을 지켰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사람이 나를 비웃어도 내가 오르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말에는 외로움을 넘어선 평화가 있습니다. 자존이란 남의 인정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진짜 자유는 세상에 간섭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평온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정약용은 벼슬보다 명예보다 자기 마음의 자유를 택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해도 그는 세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존에서 비롯된 자유였습니다. 이 자존의 힘은 단단한 침묵에서 옵니다. 남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할 줄 아는 힘. 그게 곧 철학적 자유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 자유입니다. 사람의 말은 많고 세상의 속도는 빠릅니다. 그 안에서 휩쓸리지 않으려면 나의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그 중심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말이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그 짧은 물음이 삶의 축을 바로 세웁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기를 바로 세우는 자는 세상이 어지러워도 기울지 않는다. 그가 말한 자존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닙니다. 그건 도덕적 평온이자 영혼의 균형입니다. 세상의 시선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나를 아는 눈은 평생 갑니다. 그 눈을 닦는 일, 그게 바로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남의 눈치를 본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 질문이 반복되면 삶의 방향이 바깥으로 흐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한 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남에게 매이면 그 삶은 종이 된다. 이 말은 가혹하지만 명확합니다. 눈치를 보는 삶은 자유로운 척하지만 실상은 타인의 감정에 매인 보이지 않는 속박입니다. 정약용의 삶은 반대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도리의 시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에게 용기란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남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 기준으로 사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옳은 길을 가는데 남이 비웃는다면
그 비웃음을 부끄러워 말라. 남이 칭찬한다 해서 내 잘못이 옳아지지 않는다. 그는 진짜 용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남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존의 근원입니다. 눈치를 버린다는 건 무례하거나 거칠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온전히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눈치를 버리면 비로소 인간관계가 새롭게 보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주던 관계가 얼마나 불공평했는지도 보입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착해서 좋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눈치를 보느라 내 마음을 잃었구나. 정약용은 그 마음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남을 지나치게 기쁘게 하려는 자는 끝내 스스로를 슬프게 한다. 그는 타인의 기대를 채우려는 삶이 결국 자기 비하로 끝난다고 보았습니다. 진짜 용기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착함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단단함입니다. 그 단단함이 있어야 누군가의 비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벗 이덕무에게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이 너를 몰라준다고 근심하지 말라. 스스로의 그릇을 크게 하면 언젠가 세상이 따라온다. 이 문장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통합니다. 남의 눈에 맞추지 말고 스스로의 그릇을 키우라는 뜻입니다. 눈치를 버린 사람은 고요합니다. 남의 반응에 즉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적지만 단단하고 그의 행동은 느리지만 정확합니다. 그런 사람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입니다. 그 신뢰는 요란하지 않지만 오래갑니다. 자유로운 사람의 삶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그 품격은 세련됨이 아니라 자기 안의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힘입니다. 그 힘이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고 그 자유가 관계를 맑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너의 눈이 흐려진다. 즉, 세상을 바르게 보려면 먼저 자신의 시선을 되찾아야 합니다. 눈치를 버린다는 건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방향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 철학입니다. 정약용의 글에는 자유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전체가 바로 마음의 자유를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벼슬길의 욕망을 버리고 명예의 유혹을 버리고 마지막엔 세상의 오해마저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유당전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면 그 어떤 세속의 쇠사슬도 나를 묶지 못한다. 그에게 자유란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남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늘 눈을 밖으로 돌립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행동은 괜찮을까? 그 불안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 불안이 쌓이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그런 상태를 마음의 구속이라 불렀습니다. 자기의 뜻을 잃은 자는 비록 높은 자리에 있어도 갇힌 자다. 그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마음속은 타인의 시선에 묶여 있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정약용이 추구한 자유는 고요한 자립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립이란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에 기대는 것이다. 즉, 누군가의 평가나 인정에 기대지 않고 자기 신념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처음엔 외로워 보입니다. 남들은 화려한 길을 걷는데 나만 고요한 길을 걷는 느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길이야말로 가장 평안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도 하루를 평화롭게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마음을 닦는 글을 쓰고 저녁에는 하늘을 보며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세상이 내 몸을 가두었으나 내 마음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았다. 그 말이 곧 자유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자유는 고독에서 나옵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옳다고 믿는 마음을 지키는 것.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외로움은 점점 평안으로 바뀝니다. 정약용은 마음의 독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하늘 아래 있으되 마음은 하늘과 같다. 즉, 마음이 넓어지면 세상이 작게 느껴집니다. 남의 시선이 아무리 요란해도 그 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 자유만을 추구합니다. 시간의 자유, 돈의 자유, 관계의 자유. 하지만 정약용이 말한 자유는 그보다 훨씬 내면적이었습니다. 생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자기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세상의 시선에 묶이지 않고 고요히 단단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남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은 마음이다. 그 말 속에는 평생의 깨달음이 녹아 있습니다. 남의 인정이 필요 없는 평안. 그것이 정약용의 궁극적 자유였습니다. 정약용의 삶을 끝까지 들여다보면 그가 지키려 한 건 오직 하나, 자기 기준으로 사는 마음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도 받았고 벼슬길의 영광도 맛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의 뜻에 맞추어 사는 삶은 결국 나를 잃는 일이다. 그는 유배지에서 가장 자유로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시간에 그의 사상은 가장 빛났습니다. 그는 외로운 산속에서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그가 남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난 증거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자기 기준은 완고함이 아닙니다. 그건 양심과 진심으로 세운 내면의 법이었습니다. 그 법이 있으면 남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비난해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남이 칭찬해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 균형이 바로 성숙의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기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 사회, 가족, 여론, 유행, 평가. 그 모든 기준이 나를 향해 묻습니다. 너는 괜찮은 사람인가?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위축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질문을 바꿨습니다. 나는 내 양심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가? 그 단 하나의 질문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면 길이 흔들리지만 양심을 기준으로 삼으면 길이 곧아집니다. 정약용은 자기 기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하늘을 본받아 스스로 법을 세워야 한다. 즉, 스스로의 마음 안에 하늘 같은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하늘은 남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묻는 목소리입니다. 그 기준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단단하고 그의 삶은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평안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자유의 유산은 외적 독립이 아니라 내적 독립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남의 눈에 맞추는 삶은 짧고 자기 마음에 맞추는 삶은 길다. 남의 시선을 벗어난다는 건 세상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답게 사는 힘을 얻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품격이자 철학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 글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면 세상도 편하다. 그 단순한 문장이 평생의 고난을 견딘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묻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인가, 남의 시선의 손님인가? 만약 손님으로 살고 있다면 이제는 그 집을 떠날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새 집을 지으십시오. 그 집의 기둥은 양심이고 그 집의 지붕은 평안입니다.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진정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남의 시선은 바람이고 당신의 마음은 뿌리입니다. 바람은 잠시 불다 사라지지만 뿌리는 세월이 흘러도 자라납니다. 정약용이 남긴 철학은 바로 그 뿌리의 철학입니다. 남의 눈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마음의 하늘을 바라보라. 그 하늘 아래서 사는 사람만이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당신의 마음 안으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곳이야말로 당신이 평생 머물 수 있는 진짜 자유의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